반갑습니다. 손해평가사 뚝딱입니다. 오늘은 손해평가사 2차 첫날 강의로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 2 상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보실 논문 교재는 아래쪽에 제가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출력하신 프린트물에도 표기가 되어 있으니까 수업이나 복습하실 때 참고하시면 됩니다. 먼저 이름부터 보고 갈게요.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 2 상품. 여기서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은 이 보험의 보장 방식을 얘기합니다. 어떤 보장 방식인지는 나중에 천천히 살펴볼게요. 투상품. 이것은 상품 이름이에요. 예전에는 원도 있었지만 지금은 안 나옵니다. 그래서 투상품 이 글자가 보이면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되는 겁니다. 해당되는 품목으로는 과수 4종이 있고요. 사과, 배, 단감, 떫은감이 해당됩니다. 이제 1강부터 들어갑니다.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의 구조, 보장재해, 보험기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강의 목표 보시면 1번 적과 종료를 기준으로 적과 전 종합위험 보장과 적과 후 특정 위험 보장 구조의 전환을 이해한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계약이 하나인 거예요. 계약 한 개에서 중간에 적과 종료라는 것을 기준으로 보장 방식이 달라지는 상품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오늘 배우게 될 거예요. 2번 적과 전의 착과 감소 보상과 적과 후의 과실손해보상 개념 차이를 구분한다. 이 부분도 살펴보겠습니다. 3번 주요 보장제의 인정 기준과 판단 원리를 구조적으로 이해한다. 4번 나무손해보장 특약이 다른 보장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구조를 이해한다. 오늘은 이 네 가지에 대해서 특히 중점을 두고 강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제목을 말씀드릴 때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이란 보장 방식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농업재해보험에는 어떤 보장 방식이 있는지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종합위험 보장 방식이 있고 두 번째로 특정위험 보장 방식이 있습니다. 종합위험이란 자연재해와 조수해, 화재를 포함합니다. 자연재해는 말 그대로 자연이 주는 재해, 웬만한 거 다 들어갑니다. 조수에는 새조자와 짐승 숫자를 써서 새와 짐승이 일으키는 피해를 말하겠죠. 화재는 불났을 때 생기는 피해를 말하고요. 특정 위험 보장은 보험사에서 보장하는 재해의 범위를 정해놨습니다. 먼저 종합위험 보장 방식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가 들어가는데요. 첫 번째로 적과전 종합위험 보장이 나오고 나중에 무화과와 복분자에 들어가면 수확전 종합위험이 나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품목은 일반 종합위험 보장 방식으로 보장이 돼요. 보험은 개시가 됨과 동시에 보장이 시작돼서 종료 때까지 보장이 되죠.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종합위험, 즉 자연재해와 조수해와 화재를 보장하면 일반 종합위험 보장 방식인 겁니다. 그런데 중간에 어떤 기준점을 두고 보장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적과전 종합위험과 수확전 종합위험인데요. 먼저 우리는 적과전 봅니다. 이때는 기준이 적과 종료예요. 그래서 적과가 종료되기 전에만
종합위험으로 보장이 들어갑니다. 적과란 열매가 아직 어릴 때 적당히 열매를 솎아내는 거예요. 그 열매를 솎아내는 데에도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이 끝나고 나면 남아있는 이제 나무에 잘 붙어있는 그 과실들만 보험의 대상이 되고 이때부터는 보험사가 정한 특정한 위험만이 범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특정 위험이라고 쓸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적과전 종합위험은 시작부터 적과 종료 시점까지는 종합위험을 보장해주고 적과가 끝나면 보험이 끝날 때까지 특정 위험을 보장해주는 방식인 겁니다. 중간에 같은 계약이지만 보장 범위의 전환이 일어났어요. 이제 수학전 종합위험 보겠습니다. 이때는 기준이 수학이겠죠. 수학 개시입니다. 무화과와 복분자에 들어가면 배우게 되는데 이 두 품목은 수학이 개시가 되면 그때부터 특정 위험만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해서 종합위험 세 가지 방법을 살펴보았고요. 특정 위험 보장 방식 살펴볼게요. 이것도 간단하겠죠? 보험의 시작부터 보장이 끝나는 데까지 오로지 보험사가 정해놓은 특정한 위험만을 보장하는 겁니다. 현재 인삼만 해당되니까 인삼 품목에 들어가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험 대상 범위에 따라서 보장 방식, 분류 세 가지, 그리고 한 가지 이렇게 머릿속에 잘 넣으시고요. 이제 적과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적과는 열매를 솎아내는 거죠. 제가 아래쪽에 사과나무를 하나 그려볼게요. 이게 사과나무고 이 점들은 봄에 많이 핀 꽃들입니다. 봄에 꽃이 많이 피면 가을이 되면 작은 열매들이 많이 달리겠죠. 여기서 개념 하나 짚고 가시면 착과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열매가 나무에 달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즉, 꽃이 많이 피면 가을 되면 착과량도 상당히 많겠죠. 이것을 나무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숙련이에요. 숙련이다 보니까 열매 하나하나에게 영양분을 공급하다 보니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풍년이 오고 나면 그 다음 해에는 흉년이 듭니다. 한 해 쉬고 나면 기력을 회복해서 다시 풍년이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풍년과 흉년 그리고 풍년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해걸이라고 하고요. 해거리가 일어나면 농가의 입장에서는 소득이 풍년일 때는 괜찮았다가 흉년일 때는 조금 나빴다가 풍년일 때는 괜찮았다가 또 나빴다가 소득이 불안정해집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과실이 아직 어릴 때 골라내고 남겨놓은 것들만 크고 상품성 있게 키우는 전략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적과의 의미 위에 보시면 수확량 조절과 해거리 방지를 위해 사람이 의도적으로 과실을 쏟는 영농행위라고 돼 있죠. 지금 제가 의도적으로 과실을 적과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남아있는 과실들 요것만 신경 쓰면 되죠. 가을이 됐더니 크고 상품성 있게 잘 자랐습니다. 농가에서도 소득이 오히려 늘어난 거예요. 적과를 하게 되면 농가의 소득도 일정하게 늘어난 상태로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하는 게 의도적으로 과실을 쏟는 영농행위 이 부분이고요. 재해와 무관합니다. 사과와 배, 단감, 떫은감에서는 공통적으로 반드시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는 적과를 기준으로 한 상품 구조 및 보험 기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보험은 보험의 시작부터 끝까지 종합위험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 기준인 저가 종류를 두고 그 전에는 종합위험, 그 뒤에는 특정 위험이라고 했죠. 먼저 보험의 개시입니다. 계약일 24시에 보장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보험에 들면 그 다음 날부터 보장이 개시되잖아요. 그것을 계약일 24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보험의 끝은 농작물이니까 수확기 종료 시점까지입니다. 기준은 저가 종료고요. 이 앞부분에서는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가 포함되는 종합위험을 보장을 해요. 종합위험은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이니만큼 든든하기는 한데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보험료가 비쌉니다. 그래서 보험사에서는 기본적인 재해 5가지만 따로 추려서 5종 한정보장 특약으로 가입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5가지 재해만 보장합니다. 해당 재해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가입을 할 때 농가에서는 종합위험이든 5종 한정 특약이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가입을 하게 되고요. 저가가 끝나면 2개 다 이번에는 특정 위험 7종 보장으로 보장의 범위가 바뀌는 거예요. 보험회사에서 정해놓은 7가지 재해. 이것도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기간에 따른 구조를 본 거고요. 이번에는 보험의 목적을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저가 종료까지 올 때까지 처음에 나무에 열매가 많이 달린다고 했죠. 그래서 열매를 솎아내면 선택된 가실만 이때부터 크게 키운다고 했습니다. 이 사이에 재해가 일어난다면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이 시점, 저가 종료 시점에 가봤더니 착가량이 줄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것에 대해 저가 전에는 보장을 하는 겁니다. 즉, 착가량이 감소하는 것에 대해 보장을 해주는 것이 저가 전 종합위험 보장, 착가 감소 보장인 겁니다. 이때 보험금을 받게 되면 착가 감소 보험금이겠죠. 저가가 끝나면 어때요? 남겨놓은 이 과실 하나하나가 보험의 대상이 되겠죠. 즉, 보험의 목적이 과실입니다. 이 과실 하나하나에 들어가는 피해들을 보고 보험금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과 종료 이후에는 과실 손해에 대해서 보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보험금이 나간다면 과실 손해보험금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이렇게 하면 보험의 목적에 따른 구조도 살펴보게 되는 거고요. 하나가 더 있습니다. 착가량이든 과실이든 이것은 과실 부분에 대한 거고요. 가수원에 따라서는 나무도 보장받고 싶겠죠. 이때는 나무 손해보장 특약을 가입하면 됩니다. 특약이에요. 그리고 보험의 목적인 나무다 보니까 과실과는 별도로 갑니다. 별도라는 말을 기억해 두세요. 기간도 별도고 피해율 산정도 따로 갑니다.
따라서 보험금도 따로 나가겠죠. 이번에는 보험 기간을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그리고 아까 나중에 보겠다고 한 5종 특약, 7종 특약의 내용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미리 선을 하나 그어놨고요. 보험의 시작은 계약일 24시, 끝은 수학기 종료 시점입니다. 그리고 기준은 적과 종료죠. 날짜를 암기하셔야 되는데 기준이 되는 적과 종료는 사과는 6월 30일, 배도 6월 30일입니다. 사과와 배는 대부분 같이 움직여요. 단감과 떫은 감은 7월 31일입니다. 기준이 되기 때문에 꼭 아셔야 해요. 만약에 7월 15일 날 사과에 대해서 적과전 피해가 일어났다 하면 어떤 보장이 될까요? 적과전 착가 위험 보장 아닙니다. 특정염 7종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한 기준이 되는 만큼 날짜는 반드시 외우십시오. 내 품목이 날짜가 두 가지로 나눠졌지만 수학 종료 시점은 다행히 하나입니다. 11월 30일까지입니다. 이번에는 종합위험에 맞서는 5종 한정 특약에 어떤 보장들이 들어가는지 볼게요. 아까 제가 5종 한정 보장은 기본적인 재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태, 우, 지, 화, 집 한 글자씩 따서 제가 적어봤고요. 태풍, 우박, 지진, 화재, 집중호우 하나하나 매칭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재해는 암기를 하셔야 하는데 내용은 하나하나 모르는 게 없죠. 다 아시는 겁니다. 하지만 이 5개를 묶어서 외우려고 하면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여기 집이 하나 있습니다. 2명의 사람이 사는데요. 한 명은 태우고 한 명은 지하예요. 5종 한정 특약에서는 태우와 지화가 사는 집을 안전하게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외우시면 기억하기 쉽겠죠? 이제 특정 위험 7종으로 넘어갑니다. 기본재 5개는 똑같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 일소와 가을 동상이가 포함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는 태우와 지화가 사는 집에 일가 친척까지 보장을 해준다고 외우시라고 말씀드릴게요. 두 가지가 늘어났는데 그게 바로 일가 친척인 거예요. 특정위험 7종에서 5가지 재해는 기본적인 재해이기 때문에 보장 기간이 적가 종료부터 수학기 종료 시점까지 쭉 갑니다. 그런데 일가 친척, 즉 일소와 가을 동상에는 기본적인 재해가 아니기 때문에 날짜가 달라요. 위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일소는 적과 종료일부터 9월 30일까지 요때 보장이 되고요. 일소가 뭔지 한번 짚고 가셔야겠죠. 일소는 폭염으로 보험의 목적이 사는 거예요. 햇빛이 너무 뜨거워서 과실이 가피나 가육 부분이 검게 그슬리거나 변색이 되는 거, 즉 과일이 입은 화상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화상은 사람도 더울 때 입잖아요. 태양에 의한 화상은. 가을도 마찬가지입니다. 더울 때 입어요. 요즘은 9월 말까지 덥죠. 그래서 일소 피해는 아직까지 더울 때 9월 30일까지 보장이 되더라.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다음은 가을 동상해입니다. 앞에 가을자가 붙었죠. 가을에 일어나는 동상해를 보장하는 거고요. 교과서적으로 9월은 아직 덥지만 어쨌든 교과서적으로 가을은 9월 1일 날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보장 기간은 9월 1일 날 시작이 되고요. 품목별로 종료일이 다른데 사과와 배는 11월 10일, 단감과 떫은감은 11월 15일입니다. 미세하게 날짜가 차이가 나니까 구분하셔서 외우셔야 해요. 여기에 덧붙여서 수학 종료는 11월 30일까지. 11월의 날짜 3개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기는 제가 표시를 안 했는데 나중에 다루게 될 단감, 떫은감의 잎피해도 있습니다. 잎피해는 10월 31일까지라는 거. 그거까지 묶어서 기억을 하셔야 해요. 어쨌든 일소와 가을 동상에는 기본적인 제 5가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가수원에서는 부보장으로 가입할 수가 있어요. 부보장이 특약입니다. 이걸 빼버리면 보험료를 더 작게 내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특정염 7종에도 특약이 2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일소피해 부보장 특약과 가을 동상해 부보장 특약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면 과실에 대한 보험 기간은 끝났고요. 나무 손에 들어갑니다. 나무는 항상 별도라고 생각하라고 했었죠. 날짜 보십시오. 2월 1일부터 이듬해 1월 31일까지 혼자서 따로 갑니다. 저가전 종합위험 보장은 가입을 1월과 2월에 합니다. 가입 시기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1월에 가입을 하면 2월 1일 날 보장이 개시가 되는 것이고 2월 1일 이후에 가입을 하게 되면 계약일 24시부터 보장이 개시가 됩니다. 하지만 보장의 끝은 1월 31일. 다 똑같습니다. 이제 보장하는 제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과 종료 이전, 즉 착과가 감소하는 단계에는 주계약, 보통약관이라고도 하고요. 종합위험을 보장하는데 거기에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가 들어간다고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밑에 3번 보시면 적과 종료 이전 종합위험에 명시된 자연재해 정의가 나와 있어요.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태풍, 기상청 태풍주의보 이상 발령 시, 발령 지역의 바람과 비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라고 되어 있죠. 태풍주의보와 경보를 비교하면 더 약한 게 주의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태풍이 오면 다 보장이 되는구나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박 넘어갑니다. 최근 들어 우박이 좀 더 자주 뉴스에 나오는 느낌인데 정난운과 봉우리 저군 속에서 성장한 얼음 알갱이 또는 얼음 덩이가 내려서 발생하는 피해라고 합니다. 점점 많아지고 있죠. 동상해, 서리 또는 기온 하강으로 인해 농작물이 얼어서 발생하는 피해입니다. 호우 피해는 평균적인 강우량 이상, 많은 양의 비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고요. 강풍은 강한 바람 또는 돌풍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입니다. 보시면 태풍과 강풍에 숫자가 안 나와 있어요. 웬만하면 다 된다는 겁니다. 산해, 가물 한자로 이것은 가뭄 피해를 얘기해요. 잘 쓰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익혀두세요. 장기간의 지속적인 강우 부족으로 인해 토양 수분 부족으로 발생하는 피해라고 합니다. 냉해는 찬 기온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고요. 밀물 조자를 쓰는 조해가 나왔습니다. 태풍, 비바람 등 자연현상으로 인해 연안 경지에 바닷물이 유입되어 발생하는 피해. 밀물이 논밭에 들어오면 난리가 나겠죠? 그것을 얘기합니다. 설해,
눈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 폭염, 매우 심한 더위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 여기까지 살펴보았고요. 마지막에 기타 자연재해라고 있습니다. 상기 자연재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피해. 웬만한 거 다 되겠죠? 이제 5종 한정보장 특약 다시 보겠습니다. 5가지 기본 재해. 태풍, 우박, 지진, 화재, 집중호우고요. 제가 아까 집을 하나 그려서 태우와 지하를 그려 넣었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이제 적가 후 특정 위험 보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적가 후에는 남아있는 과실들만 보장을 하면 되죠. 보험의 목적이 과실이고, 그래서 지금 이 단계는 과실손해 단계인 겁니다. 특정 위험 7종 보겠습니다. 태우지화집, 기본적인 5가지에 일소와 가을 동상해가 포함되는 구조입니다. 일소와 가을 동상해는 부보장으로 가입할 수 있고요. 부보장 시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한 피해는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리 별표를 쳐놨는데요. 여기서는 주요 인정 기준, 이 숫자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까 종합위험에서는 태풍과 강풍을 볼 때 기준 숫자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이제부터는 나옵니다. 태풍, 강풍 두 개 다 최대 순간 풍속 14m/s 이상일 때만 보장이 됩니다. 이러한 바람의 세기는 가수원에서 가장 가까운 기상 관측소 3군데에서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큰 자료를 이용해요. 집중호우 한번 볼게요. 12시간 누적 80mm 이상 내려야 합니다. 그때도 기상특보가 발령해야 되고요. 가장 가까운 기상 관측소 3군데에서 측정을 합니다. 일소 한번 보겠습니다. 폭염특보 2일 연속 33도씨 이상이라고 돼 있죠. 그때는 폭염이 특보가 발령되고 나서부터 해제한 날까지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만 보장이 들어가요. 날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9월 30일까지라는 거 기억하세요. 가을 동상해 볼게요. 가을 동상에는 가을에 서리 또는 기온의 하강으로 과실 또는 잎이 얼어서 생기는 피해예요. 육안으로 판별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결빙 현상이 지속적이어야 되고요. 밑에 보면 잎 피해라고 되어 있죠. 단감과 떫은감에서만 인정이 돼요. 단감과 떫은감의 경우에는 열매가 제대로 성숙하는데 잎의 영향이 아주 크다고 합니다. 그런데 10월 31일 전에 잎의 50% 이상이 말라서 죽어버리면 그날 그 해에 감농사는 망했다고 생각해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농작물 재해보험에서 보장이 들어가는 겁니다. 날짜 기억하세요. 마지막으로 나무 손해보장 특약 보겠습니다. 보장하는 재해는 종합위험, 즉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고요. 과실손해와 완전히 별도다. 이거는 항상 기억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적과 전이든 후든 구분이 없죠. 기간은 가입하는 해 2월 1일부터 이듬해 1월 31일까지입니다. 그리고 보상은 항상 나무 피해율을 기준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이제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볼 차례입니다. 먼저 적과 종료 이전, 착과 감소 단계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뭔지 볼게요. 1번부터 10번까지 10가지가 있습니다. 상당히 많죠? 보시면 제가 빨간 글자로 아래쪽에 고통, 병제, 안전, 초록 글자로 시특 동화라고 적어놨어요. 위에도 그
키워드가 되는 글자마다 색깔 있는 글자로 바꿔놨죠. 이것은 왜 그랬냐면 여기서부터 다른 보장 내용 나올 때마다 계속 반복되는 것을 표시한 겁니다. 빨간색은 모든 보장 방식에서 중복이 됩니다. 초록색은 여기만 나오거나 혹은 여러 번 나오긴 하는데 모두 다 중복되는 것은 아닌 것을 빼놓은 겁니다. 이 말은 뒤에 가면 비슷한 게 또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달달달 외우려고 하시지 마시고 나올 때마다 눈으로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가끔은 입으로 소리 내서도 읽어보세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 시험 치러 가실 때 되면 당연히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내용들이 읽어보시면 당연한 내용들입니다. 저와 1번부터 살펴볼게요.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 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 고의성이 있거나 중대하게 과실을 저지르면 당연히 보상이 안 되겠죠. 2번 넘어갑니다. 제초작업, 시비관리 등 통상적인 영농 활동을 하지 않아서 발생한 손해. 마찬가지입니다. 일을 안 했는데 보상 안 합니다. 세 번째는 조금 눈여겨보세요. 원인에 직간접을 묻지 않고 병해충으로 발생한 손해. 여기는 병해충이니까 보상을 할 것 같은데 보험사에서 안 하기로 정했으니까 안 하는 겁니다. 사과 같은 경우에는 탄저병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기사를 봤는데요. 그 부분은 4월 달에 확정이 되면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안 된다 라고 잡고 가시면 됩니다. 4번은 보상하지 않는 재해로 제방, 댐 등이 붕괴되어 발생한 손해. 여기서는 제가 글자로 제자를 잡았어요. 보상하지 않는 재해, 이걸 잡았어야 했는데 뒤에 가면 8번 비슷한 게 나와요. 보장하는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재해로 발생한 손해. 비슷하죠? 그래서 여기서 안자를 뺐습니다. 마지막 10번.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등 사태로 생긴 손해. 당연히 이때는 나라가 난리가 났는데 보험 보장 안 됩니다. 그래서 고통, 병제, 안전으로 빼놓은 이 부분들은 앞으로도 계속 보시게 될 거예요. 이제 초록 글자 부분 넘어갑니다. 5번 보시죠. 하우스, 부대 시설 등의 노후 및 하자로 생긴 손해. 당연히 농가에서 일을 제대로 안 한 부분이니까 보장이 안 들어가는 겁니다. 6번. 계약 체결 시점. 현재 기상청에서 발령하고 있는 기상특보 발령 지역의 기상특보 관련 재해. 상당히 말이 길지만 태풍이 부는 날 가입을 했다. 태풍 보장해 주세요. 이런 거 안 되겠죠. 그러한 당연한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7번 보겠습니다. 보장하는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한 동록. 동록 한번 눈여겨보시고요. 9번 먼저 들어갈게요. 식물방역법 제36조 의거 금지 병해충인 과수화상병 발생에 의한 폐원으로 인한 손해 및 정부 및 공공기관의 매립으로 발생한 손해라고 되어 있죠. 동록과 과수화상병은 오로지 저가전 종합위험에서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아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릴게요.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시험에는 이렇게 특이하게 여기만 나오는 게 출제될 수도 있으니까 보고 가셔야 합니다. 동록은 한자로 구리 동자에 녹록자를 씁니다. 주로 사과에서 문제가 되는데요. 아직 과실이 어릴 때 날씨가 너무 덥거나 습도가 너무 높거나 약을 잘못 치거나 하면 그 흔적이 그 상처가 계속 남아가지고 다 커서 팔 수 있을 때 보면 구리에 녹슨 것처럼 흔적이 남는다고 해요.
사과에서 감홍 좋아하시는 분들은 보신 적도 많을 텐데, 특히 감홍에서 자주 일어난다고 하니까요. 같이 거칠거칠하고 보기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런데 먹어보면 맛있어요. 그래서 동록은 간접 피해로만 보고 보장을 안 하는 겁니다. 다음은 과수화상병 보겠습니다. 일단 과수화상병은 병의 충이어서 보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름이 따로 나온 이유는 이게 그만큼 심각한 병인 거예요. 세균성 병인데 바람만 불어도 옆에 나무로 옮겨간다고 해요. 순식간에 가수원이 초토화되고 다른 가수원으로도 퍼져나갈 수 있습니다. 나뭇잎이나 열매 같은 게 불에 타들어가는 현상을 보여서 이름이 화상병인 거고요. 과수화상병에 걸리면 식물방역법으로 인해서 그 나무 뽑아가지고 매립을 시키고 가수원은 문 닫게 합니다. 그래서 식물방역법에서 보상이 나가는 거예요.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이름은 아셔야 되고요. 다음은 적과 종료 이후 과실 손해 단계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입니다. 밑에부터 볼게요. 여기도 고통병지 안전 중복되고 있죠. 아까 봤으니까 이 부분은 빼고 초록 글자들 보겠습니다. 수 14동 저육 입태화. 먼저 수 보겠습니다. 2번 수학기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확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 그죠?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수확을 안 했는데 어떻게 보상을 하겠습니까? 당연한 거예요. 14 볼게요. 최대 순간 풍속 14m/s 미만의 바람. 아까 저가 종료 이후 태풍이나 강풍은 14m/s 이상일 때만 보장이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것도 당연히 보장이 안 되는 내용입니다. 7번은 동록 넘어갈게요. 9번입니다. 저장한 가실에서 나타나는 손해. 이것도 농가에서 잘못해서 냉장고가 고장날 수도 있고 보, 보관을 잘못해서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죠. 그래서 보장이 안 들어가는 거고요. 10번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저장성 약화, 과실 경도 약화 등 육안으로 판별되지 않는 손해. 한번 봐두시고요. 11번. 농업인의 부적절한 저격으로 발생한 손해. 이게 적당히 과실이 햇빛을 볼 수 있게 적당히 제거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제거해서 과실에 일소 피해가 생겼다. 이런 것은 보장 안 합니다. 12번 볼게요. 병으로 인해 낙엽이 발생하여 태양광에 과실이 노출됨으로써 발생한 손해. 이것도 원인이 병입니다. 보장 안 해요. 13번은 과수화상병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가 종료 이후 보장하지 않는 손해까지 봤고요. 마지막으로 나무 손해보장 특약 들어갑니다. 여기서도 밑에 보시면 고통병지 안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초록 글자 해톡시특을 볼게요. 7번 피해를 입었으나 회생 가능한 나무 손해. 이것은 보장 안 합니다. 어떻게든 이 나무를 살려야 해요. 8번 토양 관리 및 재배 기술의 잘못된 적용으로 생기는 나무 손해. 이것도 농가에서 잘못한 거죠. 보장 안 합니다. 9번과 10번은 아까 나왔었어요. 하우스 부대 시설 노후 및 하자로 생긴 손해, 그리고 기상특보로 관련 재해로 인한 손해. 이렇게 해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까지 다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핵심 요약 들어갑니다. 각 강의가 끝날 때마다 핵심 요약이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복습을 하실 때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하시면 유용하실 겁니다. 먼저 저가 종료 이전입니다. 보통 약관은 종합위험 보장 방식이고요. 특약은 5종 위험 있었죠. 그리고 이때는 차가 감소에 대해서 보장을 하니까 차가 감소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저가 종료 이후에는
보장의 범위가 전환이 되어서 특정 위험 7종, 태우지화집의 일소와 가을 동상에까지 보장이 되는 거였고요. 과실손해보험금이 지급됩니다.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계약은 한 개입니다. 중간에 보장하는 범위가 전환이 된 것뿐이에요. 나무손해보장은 특약인 거고요. 종합위험을 보장하고 항상 시기나 피해율, 보험금 이런 거 다 별도로 생각해라고 했습니다. 날짜 기억하셔야 하고요. 여기 한번 볼까요? 보험의 시작은 항상 계약일 24시입니다. 끝은 수학기 종료 시점이고 11월 30일로 다 똑같았죠. 적가 종료는 사과와 배는 6월 30일, 단감과 떫은 감은 한 달 더 줘서 7월 31일까지인 거. 기준이 되는 날짜 암기하셔야 하고요. 적가 종료 이전에는 주계약이 종합위험보장, 그리고 5종 한정 특약으로도 가입할 수 있더라. 착과 감소에 대해서 보장이 들어가니까 착과 감소 보험금을 지급하더라. 그리고 적과가 끝나면 특정 위험 보장 7종만 보장을 해주고 이때에는 과실손해보험금이 지급되더라.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되고요. 일소와 가을 동상회 같은 경우도 날짜가 각각 달랐으니까 그 날짜까지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